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어른이 돼도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지?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어떤 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나의 삶의 대부분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가서 조직 구조나 인사제도를 바꾸면 조직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앞만 바꿔도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네.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사는 지혜, 명사에게 길을 묻고 답을 듣습니다. 가천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지성학 운영교수를 맡고 있는 유진영입니다. 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우리 멋진 지성학 서포터즈 학생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약 850명 학생들 지금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내면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바쁜 일상 속의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사느라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럴 여유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언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지? 라고 생각을 한참 해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저랑은 다르게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은 나름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 마음을 관리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코인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거나 뭐 혹은 맛있고 달콤한 것을 찾아서 성지순례를 다니거나 혹은 오늘의 운동을 완료하면서 매일매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또 여러분들 뭐 데일리 루틴 만드는 것도 되게 트렌드라고 들었는데 일상 루틴들을 따라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방학이 되면 이 판에 박힌 틀에 박힌 그런 여행이 아니라 나의 개성과 취향이 담긴 이런 여행을 계획하고 다니면서 힐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을 조금 챙기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저처럼 이제 일상에 치여서 마음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강연은 이렇게 세상의 온갖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강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관찰하면서 마음 건강을 하는 방법을,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마음 전문가를 오늘 한번 모셔봤어요. 바로 마음 챙김 명상 앱 마보를 만드신 유정은 대표님이신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제가 금방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은 대표님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인사 및 노사관계로 석사학위 받으셨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IBM GBS 컨설팅, 액센추어, 3일 회계법인 등에서 인사조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셨고 현재는 위즈덤 2.0 코리아의 총괄 디렉터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 어플 마보의 대표로 계십니다. 자, 오늘은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신경과학의 발달로 드러나는 명상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성학 찾아주셨는데요. 빨리 모셔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의 강연자 유정은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 소개받은 명상의 마보 대표 유정은입니다. 너무 소개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제 소개 장표에 이 사진을 쓴 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 장표를 썼고요. 그러면 여기 딱 보면은 뭔가 낚시성으로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 두뇌 최적화 이런 거 요즘에 굉장히 핫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 주세요. 실리콘밸리의 두뇌 최적화. 이게 왜 제 소개와 관련이 있냐면 저는 이런 명상을 안내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인사조직 컨설팅이라는 일을 했어요. 혹시 인사조직 컨설팅이라는 말을 들어봤거나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좀 생소하실 텐데 인사조직 컨설팅은 이제 컨설팅이라는 어떤 걸 보면 좀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어떤 곳에 가서 그곳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내는 게 이제 컨설턴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인사조직 컨설팅은 어떤 회사 안에서 그 회사의 조직적 혹은 인사 제도적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그런 솔루션들을 내놓는 사람들인데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데는 약간 어떤 저의 어렸을 때부터 관통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질문과 관련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질문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네. 근데 제가 특별히 굉장히 무슨 조숙하거나 굉장히 생각이 깊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실제적인 질문은 사람들은 왜 특히 어른이 되면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가 제가 갖고 있던 실제적 질문이었어요. 왜 어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빠를 봤을 때 그때 한참 이제 K 직장인이셨던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네.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저희 세대의 아버님들은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주 5일제가 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 전에는 토요일 날도 다 회사를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일요일 날도 거의 출근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어쩌다가 쉬시는 주말에는 항상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 딸만 둘인데 요즘에 막 슈돌 아빠들 이렇게 보잖아요. 자상한 아빠들. 근데 내 기억 속에 우리 아빠는 항상 명령어와 단답어로 우리와 소통했어요. 신문 가져와라. 물 떠와라. 사과 깎아와라. 아니면 우리한테 항상 짜증을 내거나 네. 우리가 뭐 물어보면 몰라. 엄마한테 물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막 나쁜 아버지였냐?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제 느낌에 아빠를 보면 늘 피곤해 있고 늘 짜증을 내고 늘 화를 내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 어른이 되면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맨날 일하러 나가야 되고 집에 오면 맨날 저렇게 짜증을 내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어른이 돼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떤 거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조직인사 컨설턴트가 된 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집이었으면 좋겠죠.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해진 나이까지는 아마 회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거예요. 혼자 일하는 일이 아닌 이상이요. 혼자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인기의 대부분의 시간은 무언가 일을 하는데 계속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든 그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네, 거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일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나의 삶의 대부분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정도를 조직인사 컨설턴트로 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가서 그 회사의 조직 구조를 바꿔요.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진단해요. 프로세스를 바꿔요. 인사 제도를 다시 개선해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제 질문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조직 구조나 인사 제도를 바꾸면 조직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런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닌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오, 다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네. 근데 아닌 것 같다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아서 손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맞는 질문이었다면 저는 계속 그 일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10년 정도 그 일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조직 구조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암만 바꿔도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상품이 있으면 상품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네, 구조나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그 무엇도, 외형적인 것도 바꿀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외형적인 것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지 않아요. 자,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저는, 네, 여기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주제는 이거였어요. 우리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나요? 사람은 바뀌나요? 바뀐다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네. 사람은 안 바뀐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네.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자, 이게 궁금해서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제가 그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연구 논문이나 리서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알게 된 건, 네, 어떻게 바뀌면 좋은 리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을 정말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공부가 맞나라고 갈등을 겪고 있을 때쯤 너무 우연하게요, 우리나라 가장 큰 서점 있잖아요. K로 시작하는 그 서점에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서점에 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책과 책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쪽 매대에 이런 책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제목이 특이했어요.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그래서 그 책을 그냥 딱 집어들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구글에서 시작된 마음챙김 명상 리더십 프로그램.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글이라는 회사 맞아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는 두 단어의 조합이잖아요. 구글? 명상? 이게 뭐지? 그래서 순전히 호기심에 그 책을 집어들어서 집에 와서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책을 보면서 그런 경험 한 적 있어요? 책 한 장 한 장 책이 넘길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이에요. 네. 저는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와, 여기 방법이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2000년 넘게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실용적이었구나.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기독교였고, 네. 그리고 컨설턴트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근거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도록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명상은 저한테는 그때가 2012년도였는데 뭔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혹은 어떤 특별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하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그 책은 구글의 차드 맹탄이라는 엔지니어 출신의 사람이 쓴 책이었고요. 실제로 구글에서 그 이후로 10몇 년 동안 계속 수많은 구글 직원들의 삶을 바꾼 명상에 기반한 리더십 프로그램이에요. 그 책에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뜬구름 잡는 비과학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실용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었어요. 자, 그 이후로 저는 여기 보시면 구글 마음 챙김 명상 기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Search Inside Yourself를 한국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이 마음 챙김 명상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강연을 하는 곳이 우리 가천대학교이고 학생분들 중에는 뭔가 창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제가 이 뒷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그 책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제가 그 학교 랩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구글링해서 검색해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뭐 지금 챗 GPT 이런 것도 없으니까 영어로 하루 종일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는 정말 긴 자기소개 이메일, 콜드레터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는 메일을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바닥 적어가지고는 보냅니다. 차드 맹탄한테. 네.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자살률도 높고 OECD 직장인들 근무 시간 제일 높고 당신의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제가 도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습니다. 패기 넘치는 이메일이긴 했는데 지금 콜드레터 쓰는 법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짧게 써야 된다, 뭐 미갈식으로 쓰면 안 되고 두갈식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어겼어요. 엄청 길게 썼구만. 중요한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쓰고 지금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콜드레터였는데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 안에 저는 진짜 이렇게 길게 보냈는데 딱 3줄의 답장이 와 있었어요. 나의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제가 답장을 다시 썼어요. 바로.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한번 만나주세요. 마치 서울에서 판교를 가듯 당장 만나자고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3개월 뒤에 구글의 그 실리콘밸리 마운틴 뷰에 있는 구글 오피스에 가서 차드 맹탄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차드 맹탄은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어떻게 생각하면 멘토이자 지원군이 되어서 한국에 이 프로그램을 알리는 걸 도와줬는데요. 나중에 제가 차드 맹탄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차드 맹탄은 그 이후로 뭐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사가 됐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 책 내서 아니 굉장히 많은 이런 이메일들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내 이메일에 답장을 했고 날 도와줄 수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차드 맹탄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정말로 많은 이메일을 받았고 내가 너의 이메일을 열어본 건 되게 우연이었다. 그때 내 비서가 사실은 그런 이메일들을 관리하고 웬만한 건 다 그냥 쳐내고 있었는데 딱 그때 시간이 남아서 우연하게 그 비서가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를 들어가 봤고 열고 그중에 몇 통은 내가 직접 답장을 했다. 그런데 네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보면 내가 그렇게 답장을 했을 때 실제로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었다. 근데 너는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가끔 때로는 여러분 무모해지세요. 답장 못 받으면 어때요? 보내요. 안 만나주면 어때요? 간다고 해요. 가끔의 무모함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절실할 때 어떤 인연을 만들어낼지 몰라요. 자, 제가
이 차드맹탄의 책을 읽자마자 그쵸? 미국까지 가서 명상을 해야겠다. 이거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그럼 명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명상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챙김 명상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내가 한번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저와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좀 가져와요. 두 발을 그리고 네, 바닥에 붙여봅니다. 네. 지금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중요한 건 의자를 살짝 돌려볼게요. 엉덩이를 의자 끝으로 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내 등과 척추의 힘으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한다 이렇게 앉는다 생각하면 가부좌 틀고 앉는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우리 아직 여러분들 코어 이 등의 척추 근육의 힘이 딱 있지 않으면 사실 그 통증만 더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명상할 때는 저도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목과 어깨의 근육 긴장을 좀 풀어줄 건데요. 한번 어깨를 귀 뒤로 으쓱 하고 툭 떨어뜨려 보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볼게요. 좋습니다. 자,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자,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깊게 쉬거나 길게 쉬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이곳에 앉아서 호흡하고 있는 내 몸 전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코로 들어오는 들숨의 감각에 지금 나오는 날숨의 감각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자, 천천히 눈을 뜨면서 눈으로도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지금 있는 이 공간을 한번 바라봐주고 내 몸도 한번 바라봐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일단 여기 앞에, 지금 제 앞에 계신 분들은 두 분이 짝이 돼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짝을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두 명씩 짝이 됩니다. 네. 일단 두 명씩 하고 짝을 못 찾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두 명씩 일단 짝이 되세요. 다 짝을 찾았나요? 짝을 찾았으면 마주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제 제가 지시사항을 드리면 쓰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짝이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 두 분이 짝이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짝을 만드신 분들이 짝을 바꾸셔서 두 분 지금 딱 두 명만 모자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짝수라는 거거든요. 다시 짝을 바꿔보세요. 그 두 분이 포함되게. 자, 우리 A님이 옆에 분 미니님과 짝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연님이 다시 짝을 찾으시고 해서 성빈님 짝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짝끼리 마주 본 다음에 앞으로 1분씩 시간을 드릴 건데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말하고 듣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기신 분부터 먼저 얘기하실 건데 두 분 중에 방금 전에 무슨 경험을 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명상을 하셨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1분 동안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분을 드렸는데 그냥 좋아요. 다 했다. 그러면 그 남은 49초 동안 가만히 계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생각나면 또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1분을 온전히 내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 1분 동안 머리가 기신 분부터 먼저 시작하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2분 동안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잘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써주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어요? 방금 전에? 혹시 여기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경험을 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솔님. 어, 네. 지금 귀가 더 잘 들렸고 눈을 감았더니 뭔가 주변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경험을 했군요. 좋습니다. 네, 그걸 알아차렸고요. 네, 네, 진호님. 음,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심장 박동이 느껴졌군요. 너무 좋습니다. 그걸 알아차렸고요. 네. 혹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생각이 너무 많았다. 네. 우리 한 분 손 들어주세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또 혹은 아무 생각을 안 했다 난. 아무 생각을 안 한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원님? 지워지는 느낌. 어떤 지워지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생각이 안 났어요? 소리를 들었군요. 네, 좋습니다, 지원님. 그럼 지원님은 소리에 주의를 옮겨갔다는 걸 알아차렸군요. 좋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혹은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제가 계속 봤거든요. 계속 여기 마음이 편안해졌다, 뭐 아무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진짜로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지신 분들도 있지만 살짝 좋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솔직히. 살짝 그냥 안드로메다로 갔다 온 느낌?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딴 생각이 났다는 걸, 내가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차렸든 간에, 혹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심장 박동 소리나 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걸 알아차렸든 간에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명상을 다 되게 잘 하신 거예요. 네. 자, 마음 챙김 명상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은 생각을 하지 않거나 혹은 주의 집중을 해서 뭔가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런 연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명상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은 다 우리 알아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못 알아차리고 있는가. 현대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묘사하는 말 중에 이 굉장히 유명한 VUCA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VUCA.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용어는 군사 용어에서 왔어요. 군사 용어에서 너무나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고 그리고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이라서 군사 작전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경영학 용어에서 왔느냐? 경영학, 경제학 용어에서 왔느냐? 지금 최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위 말하는 경제, 경영 전문가들이 당장 한 달 뒤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당장 한 달 뒤에 비트코인이 떨어질지 오를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에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전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렇죠?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할 사회는 모든 글로벌 경제 위기나 이런 사이클들은 점점 더 짧아질 거고요. 그리고 고려해야 될 변수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의 것이 어떤 외부의 상황이었다면 실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일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8초 인류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금붕어 기억력이란 말 들어봤어요? 금붕어 기억력은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뭔가 계속 깜빡깜빡하는 사람한테 금붕어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고
금붕어 기억력이 왜 나왔냐면 금붕어들은 단기 기억력이 한 10초에서 11초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낚시를 가면 미끼를 이렇게 해놓고는 고기를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기가 너무 작아서 풀어주잖아요. 그럼 같은 고기가 12초 뒤에 또 미끼를 무는 거예요. 까먹고. 그래서 이제 놀리는 거예요. 아, 금붕어 기억력, 붕어 기억력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인류의 단기 기억력이요. 한 평균 11, 12초 정도 됐었대요. 사실 금붕어보다 아주 조금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온 다음에 지금 8초로 줄었대요. 이게 뭐죠? 맞아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는 줄 아세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신제품 발표할 때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로는 한 중학생 때 정도? 언제쯤 처음 스마트폰을 가졌어요? 그래요. 빠르네요. 역시 초등학생 때 지금 가졌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 8초 인류의 세대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을 쥔 순간부터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의 단기 집중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요즘은 틱톡도 지겨워서, 그렇죠? 20초도 지겨워서 그거를 다 보지 않고 계속 넘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제 도파민 중독이나 ADHD라는 말은 현대 사회에서 농담처럼 쓰이는 말이 됐어요. 너 도파민 중독 아니니? 너 ADHD 아니니? 그쵸? 20년, 30년 전에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었던 말들이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짧은 이 연습,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은 사실 신조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2600여 년 전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깨달은 자라고 알려진 그분 붓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깨어난 이후에 고타마 붓다가 되셨는데 이분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깨어난 이후에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명상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 명상 방법에서 유래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럼 명상은 뭔가 종교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다른 종교가 있는데요. 혹은 저는 종교적인 거 뭔가 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라는 것은 그 당시 고타마 붓다 당시만 해도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수행 방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부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전까지는 그걸 네가 직접 해보고 그것이 너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종교라면 아니죠. 반대로 얘기하겠죠. 무조건 해라. 내 말 믿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의 영역인데 거기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을 다 지우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검증된 것만 남긴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그러면 이 붓다가 알려줬다는 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건 사실 실제적으로 굉장히 간단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사띠라는 그 2000년 넘게 된 언어, 빨리어에서 온 단어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게 뭐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했던 훈련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방금 전에 어떻게 알았나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방금 전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알아차린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기억하고 우리 바로 다시 첫 번째 주의력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가 알려드린 명상의 자세를 다시 잡아보죠. 이 질문을 계속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 알아차린다. 이 두 단어를 계속 기억하세요. 두 구절을. 그리고 지금 허리를 바로 세우고 다시 좋습니다. 두 발은 땅에 붙인 채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내가 지금 바르게 앉아 있구나. 목과 어깨의 긴장은 풀어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지금 일어나는 이 호흡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나의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깊게 쉬거나 길게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 지금은 여러분들의 호흡의 감각을 몸에 어디로 느끼고 계신가요? 코로 들어오는 들숨의 느낌, 나오는 날숨의 느낌,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모양, 배가 부풀고 꺼지는 느낌, 그 어디라도 좋습니다.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을 쉰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몸에서 호흡의 감각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위를 그냥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자, 내가 이렇게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순간에도 생각이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부드럽고 친절하게 나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호흡의 감각으로 가져옵니다. 들숨,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 잠깐의 멈춤, 날숨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내 호흡의 전체 사이클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손을 비벼보세요. 두 손을 비벼서 방금 전에 눈을 이제 뜨면서 명상하면서 뭔가 몸에 어딘가 결리거나 불편했다면 그 부분들 좀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명상에서 가장 처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효과는 몸의 이완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할 건데, 네. 방금 전에 명상을 하면서 혹시 좀 졸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너무 대부분이 졸렸는데요. 네. 좋아요. 네. 자, 손발이 좀 따뜻해진 느낌이 든다. 혹은 입안에 단침이 고였다. 좋아요. 네. 이 모든 이 증상은 우리의 몸에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명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명상의 효과는 이완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그 명상을 하면서 호흡의 감각을 제가 몸에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느껴보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손들어 볼게요. 이것도 그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한번 어느 곳에서 호흡을 느꼈는지 그 채팅창에 써주세요. 코, 가슴, 배. 한번 여기 손들어 보실래요? 코, 가슴, 배. 좋아요. 네. 자, 그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대부분 명상을 할 때 우리 그쵸? 여기서 명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명상을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숨을 쉬라 그래. 이거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혹은 요가 좀 하시는 분들은 요가 끝나고 나서도 호흡하면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처음 명상하는 사람들이 호흡으로 시작을 하냐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서 굉장히 신비로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율신경계 작용 이런 말 들어봤던 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다. 이런 말 들었던 것도 기억나요? 그럼 수의근은 뭐예요? 뭐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에요. 자, 팔과 다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 여러분 심장 박동을 빨리 해보세요. 이러면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호흡은 보세요. 지금 호흡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할 수 있죠. 호흡을 멈춰보세요. 못 멈춘단 말이에요. 잠깐은 멈출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무도 호흡을 멈춰서 자살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호흡은 수의근이면서도 불수의근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율신경계 반응이라는 걸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자율신경계 반응은 이거예요. 우리는 교감신경계 반응과 부교감신경계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한 몸이 돼요. 교감신경계는 뭐죠?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준비시키는 거냐? 어떤 긴박한 상황이나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내야 될 상황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호랑이가 있었던 시대에 살았다면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우리 다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100m를 8, 9초 안에 주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호랑이가 뛰어와서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교감신경계는 어떨 때 활성화될까요? 내일 발표 과제가 있어. 그런데 팀원 중에 한 명이 빵꾸 냈어. 내가 이거 오늘 메꿔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야. 네. 그런데 어제 그냥 쭉 잤어.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어 지금. 이럴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0,000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어. 근데 앞에 사람이 정말 큰 배낭을 메고 날 계속 툭툭 쳐. 이럴 때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내려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릴 수가 없어. 이럴 때 있죠. 직장을 가면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직장을 가면 교감신경계가
예. 그냥 출근을 해 활성화돼요. 예. 그리고 제가 명상의 마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보가 트래픽이 가장 높은 요일과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네. 다들 누워서 내일 학교 가기 싫어, 내일 회사 가기 싫어, 네. 이러면서 이제 명상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몸에서 미세하게 계속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을 계속 준비시키는 거예요. 각성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각성 상태에 지나치게 오래 길게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렸을 때 제가 가슴이나 배로 알아차리는 분 손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호흡을 가슴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호흡이 가슴 쪽에 머물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미세하게 아직도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내 호흡을 내가 지금 어디로 하고 있지만 관찰해도 내가 지금 내 몸이 긴장하고 있네, 혹은 내 몸이 이완되어 있네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호흡이 배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미주 신경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배 횡격막 위에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 안으로 확장돼서 여기서 호흡이 이루어지면, 배를 한번 빵빵하게 해서 한번 숨을 내려볼까요? 이 아랫배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숨을 쉬게 되면 몸은 이완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요. 자, 이랬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졸려요. 그리고 밤에 그렇게 되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소화가 잘 돼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건. 여러분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무엇을 먹어도 위가 꼿꼿하게 선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깊게 해주면 몸이 이완되니까 편안해지죠. 근데 이건 사실 만약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그래 명상은 그러면 몸을 이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사실 명상의 사이드 이펙트에 불과해요.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지금 몸을 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상을 했을 때 오는 좋은 하나의 부가적 효과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명상을 지금 왜 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상하기 전에 이거 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했어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차렸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채팅창에 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써볼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아까 명상 가이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말가짐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제 나왔어요. 감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생각 있죠? 생각은요, 늘 과거나 미래로 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서 방금 전에 눈은 감고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까 내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혹은 여기 앉아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 있을 거예요. 이따가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호흡의 감각이었죠. 자, 호흡의 감각, 몸의 감각은요, 과거의 것을 당겨서 하거나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할 수가 없어요. 몸의 감각은 어때요?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몸의 감각은 늘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즉시 여기로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 그것의 중심점이 되는 건 몸의 감각이에요. 몸의 감각 중에서도 방금 전에 우리가 중심점으로 삼은 게 뭐였죠? 호흡이에요. 왜 호흡이라고요? 호흡은 우리의 의지대로도 되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호흡만 지켜봐도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알아채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감각 작용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훈련을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이 하죠. 물병의 물을 우리 마음이라고 해보죠. 지금 내 마음에는 지루함 1스푼, 우울함 2스푼, 불안감 1스푼, 미래에 대한 걱정 1스푼, 과거에 대한 후회 1스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던 무례한 사람도 생각나네요. 화가 납니다. 마음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이 물병의 물을 이렇게 마구 휘저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나요? 자, 이제 종을 치면 여러분들의 주의를 지금 일어나는 이 호흡의 감각으로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들숨의 감각과 날숨의 감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을 쉬면서 물병을 어지럽게 떠다니는 이 가루들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휘젓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생각과 감정도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생각과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으면 우리는 좀 더 깊숙이 내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네. 방금 전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겪었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의라는 걸 하나의 대상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어디였죠 그게? 호흡의 감각이에요. 왜 호흡의 감각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의식적으로 가져오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생각이 나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아니다.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따가. 나 전화한다고 했는데 전화할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주의가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다시 주의를 호흡의 감각으로 돌렸다면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아차리려면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려면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서 바깥에 나와야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좋아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두 번째 훈련을 할 거예요. 이젠 그 알아차림에 대한 훈련이에요. 이제 알아차리세요. 내가 지금 주의를 호흡에 두려고 했는데 딴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풍경을 알아차리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주의를 호흡의 감각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알아차림 훈련이에요. 우리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하는 동안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앉아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앉아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내 주의를 호흡의 감각으로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린 후에 다시 나의 주의를 호흡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쉽죠? 자, 명상 자세로 앉아봅니다. 자, 21번 깊이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나는 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며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들숨의 감각과 날숨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순간순간에도 생각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언제 끝나는 거지? 아, 졸리다. 자, 졸리다고 느낀다면 그 졸리움이라는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지금 그 생각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생각이라도 혹은 중요해 보이는 생각이라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호흡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마치 생각은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고 또 저 생각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호흡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지금 코로 들어오는 들숨의 감각에 지금 나오는 날숨의 감각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두 손을 비비고 네, 눈을 뜨면서 몸으로 내 손바닥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몸을 여기저기 만져주고 하면서 네, 손바닥으로 몸을 좀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호흡의 감각을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걸 해봤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잤어요? 한 번이라도 호흡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우리의 뇌예요. 자, 우리 마음 챙김 명상의 과정을 간단하게 묘사하면 바로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호흡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나요. 이제 저는 여러분 명상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계속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호흡을 따라가다가 딴 생각이 나면 딴 생각을 끝까지 하고 아 내가 딴 생각했네 이렇게 알아차린다면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일단 알아차려요. 딴 생각을 했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시 주의를 나의 호흡의 감각으로 돌렸다면 여러분들의 뇌에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호흡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돼요. 이 배회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뇌에서 작업 기억과 주의 집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거는 명상을 한다고만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제 이야기를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뇌에서는 이 부위가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네,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계속 주의 집중해서 듣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사실 실제적으로 네, 이 상태가 우리의 뇌의 디폴트 모드이기 때문이에요. 방금처럼 어떤 것에 하나의 주의를 계속 기울이는 이 상태는 뇌에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뇌에서 자연스러운 상태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주의가 벗어나는 상태예요. 네. 이 상태, 여기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려지는 이 상태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4글자의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대회도 있어요. 한강에서 하는. 뭐죠? 멍 때리기 상태예요. 네. 자, 멍 때리는 상태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멍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상태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게 사실은 멍 때리는 상태예요. 네. 이 상태는 뇌에 여기저기 이렇게 지금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마음이 방황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주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 집착해요. 네.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설사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죄책감을 느껴요. 충동을 따라가요. 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개봉됐던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네. 그럼 거기 불안이가 살죠. 그러니까 불안이가 주로 있는 곳이에요. 네. 이곳에 여러분들의 우리가 생각에 머무름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걱정과 불안, 후회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끊어야겠다. 예를 들어 나 이제 스마트폰 시험 기간에 이거 안 봐야 돼. 혹은 나 담배를 끊을 거야. 혹은 나 야식을 끊고 다이어트 해야 될 거야. 할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어느 순간 담배를 쥐고 있고 어느 순간 배달의 민족으로 뭔가 시키고 있고 여기에요. 후측 대상 피질. 네. 저곳에 바로 그 여러분들이 충동을 따라가는 바로 그 직전에 저곳이 활성화된다는 신경과학 연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되게 재미있게도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명상을 하면서 저랑 같이 이 훈련을 했어요. 뭐였냐면 주의가 벗어났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주의가 벗어났음을? 호흡의 감각으로 내 주의를 돌렸는데
그쵸? 딴 생각이 났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을 그대로 놓고 다시 주의를 호흡의 감각으로 가져오세요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했구나 알아차리고 호흡의 감각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연습을 한 거예요. 뭐죠? 주의가 벗어났다고 알아차린 거예요. 이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뇌에서 전측 섬역과 전측 대상의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이 부위는 우리의 몸에서 내 수용 감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내 수용 감각이라는 건 뭐냐? 몸에서 일어나는 몸 안쪽에서 일어나는 장기들의 감각이에요. 근데 최근 신경과학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느끼는 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몸 안에 감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몸 안의 감각을 느끼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이곳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희박하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감정조차도 잘 느끼지 못하는 뇌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느끼는 감각 대신 우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지금 이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명상을 하면서 나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혹시 손 들어봐요. 나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났다. 솔직히. 했다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명상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딴 생각이 났음을 많이 알아차렸다는 것은 지금 이 부위를 훈련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난 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라고 하는 분들은 난 명상하고 안 맞아가 아니라 거꾸로 지금 마음 챙김 명상을 굉장히 잘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딴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그 다음이 가능해요. 뭐가 가능해지죠? 이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의를 다시 보내는 게 가능해져요. 자, 이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주의를 모으려고 했는데 주의가 당연히 벗어나요. 딴 생각이 나요. 주의가 벗어나면 알아차려요. 그리고 다시 주의를 회복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현대 뇌과학이 말해주는 건 이 간단한 훈련이 우리의 뇌를 실제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뇌신경 가소성 이론이고요. 인간의 뇌는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 챙김 명상을 오래 했을 경우 저 파란 점이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이고 저 오렌지색 점이 여러분처럼 막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전전두엽, 대뇌 피질의 두께 자체가 두꺼워져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고 감정 조절, 부정적, 긍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이 우리의 뇌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이곳이 더 훈련이 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최근 뇌과학, 신경과학 연구자들은 명상을 그래서 여기에 비유합니다. 이게 뭡니까? 운동이에요. 트레이닝이에요. 운동 트레이닝. 우리 근력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과 이 마음 챙김 명상의 운동의 공통점은요. 꾸준히 했을 때 그렇죠?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의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명상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중력, 주의력. 그래가지고는 시험 때 공부 잘하려면 명상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의력만 키우려고 하면 게임에도 주의력은 키워져요. 또 어느 정도 나이 들고 나면 골프 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이 주의력을 키웁니다. 메타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에 대한 주의력이에요. 주의가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을 때 호흡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났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자, 아령 들듯이 팔을 이렇게 한번 폈다 구부렸다 해볼까요? 언제 근육이 생기나요? 언제 근육이 생겨요? 펴 있기만 하면 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혹은
계속 주의를 한 군데 모으고 있으면 근육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호흡에 주의를 기울였다가 다른 생각이 났을 때 다시 가져오고를 계속 반복할 때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그럼 이런 걸 얼마 정도 해야 우리의 뇌에 영향을 끼칩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0분 이상 여러분들이 2주 이상만 해도 뇌에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이라는 개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이 알아차림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알아차림이 생긴다는 걸 이걸 의미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극이 반응과 바로 붙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혹은 나를 툭툭 치는 지하철에서 가방을 맨 사람이 나를 계속 툭툭 치면 자극이 오면 나는 바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장이 뛰고 짜증을 내고 화가 나는 반응이 바로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자극이 와요. 계속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거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스트레스 자극이 왔을 때 이제 우리는 바로 옛날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 명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내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고 있구나. 내가 또 지금 화를 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과 똑같이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봤자 10,000원 지하철이고 저 사람도 나를 치고 싶어서 저 가방으로 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네. 어떻게 몸에 옴짝달싹 할 수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 꽉 주고 저 사람 날 한 번만 더 치면 화를 낼 거야 이러고 있어봤자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순간 몸에 힘이 풀리게 되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의 절반만 바꿔도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명상에서 하려고 하는 건 같이 읽어볼까요? 퍼즈는 스탑이 아닙니다. 생각을 스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반응을 잠시 멈추고 이 생각을 따라갈지 아닐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강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의 질문부터 한번 좀 받아볼까요? 네. 비인입니다. 질문에 앞서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시험 기간 중에 학생들이 직면하는 과제 중 하나는 집중력과 체력 유지입니다. 시험 기간 같이 집중력과 체력 유지가 필요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명상 기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보앱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거는 약간 이런 질문과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렇죠? 대회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운동 신경이 좋아질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명상도 딱 시험 기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아까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도 마음의 운동이니까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 중에 특별히 필요한 우리 집중력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집중력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을 시험 기간 중에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불안감이에요. 그렇죠? 집중이 안 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불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을 어떻게 명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건 내가 불안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지켜보기 시작하면 그게 명상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머리가 빠진다는 거죠. 그럴 때 앉아서 아, 내가 지금 이번 시험 망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 생각을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생각일 뿐이야 라고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불안은 사실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호흡이 빨라진다거나 교감신경계 스트레스 반응이 나온다거나 그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명상에서 되게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일들은 지나간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더라도 사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아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을 조금씩 더 넓혀 볼 수 있어요. 네. 도움이 됐나요?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회계세무학 전공 유경진입니다. 저는 평소에 명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눈을 감고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평소에 명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명상의 효과가 다른지 또 사람의 특성에 따라 명상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강연 듣고는 어때요?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니면 계속 비슷했어요? 경험이? 오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명상을 할 때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만 들어도 되게 답답하죠. 막 움직이고 싶고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뇌과학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연습이 있어요. 뇌는 부정문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북극곰 절대 북극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실험 아시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모두 다 북극곰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명상을 할 때 생각을 하지 않거나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명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상을 하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우리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게 있어요. 걷기예요. 발바닥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걸으면 이것도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네, 실제로 이거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걸을 때 발바닥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렇게 걷고 있구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딴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내가 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네. 내가 또 그 친구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면 잠깐 멈춰요. 내가 이 생각하고 있나 하고 생각을 보내고 다시 또 걸어요. 이거 방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방이 아무리 작아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앞뒤로 3발자국 정도로만. 그러면 또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걱정이 많을 때 이렇게 걸으면서 왔다 갔다 몸을 움직이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걱정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마음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스마트 팩토리 전공 박효원입니다. 일단 먼저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보는 현재 50만이 넘는 국내 명상 최고의 앱이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공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보는 어떻게 이 걱정을 해결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타겟팅이라던가 홍보 방식 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 앱 개발을 희망하는 학생들, 앱 개발 스타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전공이 스마트 팩토리이셔서 그런지 질문이 이런 사업적인 것에 관련된 거네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보를 처음 만들 때는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연을 다니는데 되게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이거였어요. 명상을 혼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는 명상 앱도 없었고 그다음에 사이비 명상센터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단 땡땡 마 땡땡 련 이런 데는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이비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라고 할 만한 데가 없고 영어 명상 앱을 계속 권해드렸더니 영어 명상 앱을 쓰시던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영어 명상 앱 쓰니까 자괴감 듭니다. 명상하려고 자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들으면 막 내가 이런 쉬운 단어도 못 알아듣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녹음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추어 엔지니어였는데 명상 앱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오늘 제가 그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만들어 보죠 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여기 여러분한테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시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뭐 창업 무슨 지원 프로그램도 모두 있고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앱 제작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앱 런칭 2016년도니까 8년차 앱이거든요. 이걸 8년 동안 하는 건 힘들어요. 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걱정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제 3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현실이에요. 3년 전에는 스타트업 병이 좀 있어요, 여러분. 스타트업을 이제 여러분 시작하면 3년 정도까지는 뭔가 뭐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뭐 인터뷰도 좀 하다 보면 내가 뭐 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스타트업 병에 걸려요. 3년이 딱 지난 그 시점부터 그 거품이 다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생존이 남아요. 네. 그래서 앱 제작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만약에 그냥 이거를 나의 인생 경험 정도로 생각한다면 3년 안에서 그냥 잘 정리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표이고 이게 내가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네. 그때는 모든 걸 걸고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 네. 대표님 오늘 이쪽으로 잠깐 와주십시오. 오늘 명상에서 시작해서 스타트업 노하우로 끝났네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대표님 명상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린 게 하나 있는데 새로운 걸 알아차렸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거를 되게 못하는구나. 네, 저는 되게 답답함이 느껴져서 중간에 한 번씩 계속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하는 명상은 없을까? 그런데 아까 걸어 다니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또 오늘 새로이 알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 하는 명상 방법도 많이 있나요? 네. 눈을 뜨고 사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명상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감는 게 이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오히려 눈을 감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내가 눈을 감는 게 힘들까?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는 거예요. 왜 힘드셨어요, 교수님? 왜 힘든 것 같으세요? 자꾸 이렇게 무슨 다른 데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고 싶고 그리고 답답함이 좀 느껴지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럴 때는 그 답답함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를 몸의 감각으로 알아차려 보세요. 네. 네. 그게 답답함이라는 거는 에너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네. 이렇게 뭔가 일어나고 싶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네네네네. 에너지잖아요. 네. 그거를 한 몸의 감각으로 알아차리면서 이게 일어났구나 또 사라지는구나 일어났구나 사라지는구나를 보기 시작하면 네. 그냥 그것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 대표님 덕분에 사실 네. 저는 명상하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숨 쉬고 내쉬고 이 명상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대표님 덕분에 이 다양한 명상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사실 온라인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네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온라인 질문은 오늘은 받지 못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유정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